문재인이 돈 거죠. 예, 문재인이 돈 거죠. 돈은 돈입니다. 거는 거짓말이고 조는 조작입니다. 문재인의 1년은 문재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돈과 거짓말과 조작이죠. 돈 거죠. 이 세 가지로 문재인은 정권을 잡았어요. 자, 그래서 1년 지나서 6.13 지방선거를 해서 뭐 문재인이가 예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가 아니라 예상했죠. 예상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자기네들이 차지할 거라는 거 예상했을 거예요. 예, 예상 이렇게 예상이 안 됐으면 예상 되게끔 만들었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잖아요. 예,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전지전능합니다. 돈과 거짓말과 조작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돈 거죠. 완전히 돈 거죠. 뭐 투표해서 자 어느 지역구에 1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득표율 57.6%로 당선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비슷하게 당선되죠. 이번에도 그랬죠.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전지전능한 문재인 씨의 돈거저입니다. 돈과 거짓말 조작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쨌든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주물럭 됐든 뭘 했든지 간에 이겼죠. 이겼어요.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110명이 정원인데 102명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93%입니다. 뭐 북한 닮아가요. 전라도도 뭐 항상 하면 93%였잖아요. 자, 그렇게 됐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더니 자, 전라도 더불어민주당이 93%로 삭다 석권을 했더니 문재인 씨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 지역주의가 없어졌다. 그렇죠. 지역주의가 없어졌죠. 예. 뭐 이렇게 의회 의석이 있으면 30%는 뭐 경상도, 30%는 전라도, 뭐 십몇 프로는 강원도, 뭐 십몇 프로는 충청도,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나눠 가지질 않고 93% 전라도에서 다 먹었죠. 예, 싹쓸이를 했죠. 그러니까 93%를 전라도가 다 먹으니까 지역주의가 없어졌죠. 지역주의가 끝난 거예요. 전라도 하나로 다 평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끝났죠. 저 말은 그 얘기입니다. 자, 색깔론 정치 끝이다. 그렇죠. 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뭐 초록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좌빨 색깔로 쫙 다 깔렸어요. 93%. 나머지 색깔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색깔로 다 평정이 됐으니까 색깔론 정치도 이제 끝났어. 하나의 색깔밖에 없어. 지역도 전라도 지역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정치 끝이 끝났죠. 예. 그런 겁니다. 저 말이. 그러니까 새 정치가 됐대. 그냥 전라도가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좌빨 한 색깔로 다 깔았으니까 이제 새 정치가 됐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새 정치예요? 독재죠. 독재. 구정치지. 구정. 자, 그럼 지역주의 색깔론 정치를 끝냈으면 새 정치는 좋은 정치야, 더러운 정치야. 응? 자, 새 거가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새 거가 좋을 수가 없어. 누구한테는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옷을 라지 입는데 사이즈 라지를 입는데 누군가가 새 옷이라고 사왔는데 그게 XXX 라지를 사왔어. 그럼 그 새 옷이라도 나한테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야. 새 정치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니한테는 좋아도 나한테는 안 좋다 이거야. 그리고 새롭다 더럽다의 기준이 뭔데? 전라도가 다 차지하면 새로운 거야? 다른 지방 사람들은 높은 고위관직 못 가면은 그 새로운 거야?
니들한테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좋잖아. 그리고 세월호 기준에서 봤을 때 새 정치인가? 그럼 QR은 뭐야? QR 코드는? 바코드는 더러워서 안 쓰고 QR 코드가 예뻐 보여서 QR 코드 썼나? 뭐 자기 눈에 보이면 막 갖다 쓸 수 있나? 그럼 공직선거법은 왜 있는 거지? 문재인 주사파들의 법규 위반 탈법, 그게 새 정치인가? 공직선거법에 바코드 쓰라고 했는데 QR 코드 써서 사전투표 용지 막 돌리는 거, 그게 새 정치야? 법규 위반하는 게 새 정치야? 아니면 쎄된 정치야? 옆으로 쎄버리는 정치야? 완전 쎄돼버린 정치를 쎄 정치라 그러나? 법망을 피해서 쎄버리며 하는 위법 정치가 쎄 정치인가? 그럼 그렇게 승리를 했어. 싹쓸이 했어. 90 몇 프로 먹었어. 그러면 그렇게 니네가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니네 만족하잖아. 그치? 걱정 안 되지.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니네대로 다 새 정치 됐으니까. 그러면 정치 보복은 언제 끝날 건데? 전라도가 고위직 다 독점하는 거 그거 언제 끝낼 건데? 세월호 천막 선동 정치 그거 언제 끝낼 건데? 언론 통제적 선동 방송은 언제 끝낼 건데? 서울시 의회 93% 전라도 의회 된 거 그거 언제 끝낼 건데? 그거 외국에 나가서 한번 자랑해봐. 우리는 의회의 한 정당이 93%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봐 한번 가서. 근데 그것도 다 전라도 그 영향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봐 한번. 그런 거는 언제 끝낼 건데? 박근혜 대통령님 저렇게 너희들 이렇게 다 찾았으면은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잖아. 어? 권력 다 가졌잖아. 뭐가 무서워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못 시켜주나? 남자 새끼들이 그렇게 왜 째째? 박근혜 대통령님 그 몸 아픈 그 양반, 뭐가 무서워 그 양반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니네가 모자라다는 거야, 니네가. 싹쓸이를 하고 고위직을 전라도가 다 차지하고 5.18 유공자에서 꿀이랑 꿀은 다 빨아쳐먹고 무슨 추경 예산 편성하면은 1조 2천억 원이란 돈을 전라도에 그냥 싹 다 싹쓸이를 해주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니네가 다 가져가고 니들 멋대로 다 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서워? 야, 니들은 참 어떻게 처먹은 애들이 그거밖에 안 되냐? 쪽팔리지도 않냐? 니들 한번 생각을 해봐. 니들이 다 정권 잡았는데 그 여자 박근혜 대통령님 여자 한 분이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니네들이 못났다는 거야. 남자 새끼들이 아니라는 거야. 다 가위 들고 기둥뿌리 다 뽑아버려. 자, 문재인은 18일 날, 오늘이네요.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이제 끝나게 됐다. 아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분열의 정치가 끝났어?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 시켜주고 온 국민이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 만들면 안 돼?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있는 한은 분열의 정치가 끝난 게 아니야. 왜 니들 멋대로 분열의 정치가 끝났대? 정치 보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정치 보복이 계속 진행돼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 가족들의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은 결코 너희들이 이긴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열 정치가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니네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무슨 분열의 정치가 끝나.
무슨 헛소리도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혼자만 떠들고 싶으면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혼자 방구석 걸어 잠그고 혼자 방구석에서 떠드세요. 말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정에 대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니네는 무서워하잖아. 이 겁쟁이들아. 니네는 겁쟁이잖아. 이 쪼다들아.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도 무서워하는 니들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데도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서워. 그게 니네들 수준이잖아. 이 쪼잘한 놈들아. 여당이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근데도 박근혜 대통령 한 분은 무서워요. 그게 니네들 수준이잖아. 외상값이 많더라도 외상값은 뭐야? 뭐 QR코드 써서 외상값인가? 그렇지? 바코드 쓰면 돈 안 들어가는데 QR코드 억지로 법에도 없는 QR코드 썼으니까 그거 외상값 돈 많이 줬겠지. 그 얘기 아닌가? 어쨌든 우선은 기뻐해도 된다. 당신 많이 기뻐하세요. 근데 당신이 기쁘면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기뻐해야지.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서 기뻐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기쁩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에 대해서 겁내잖아. 무섭잖아, 니네. 니네는 기뻐해도 너희의 기뻐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반대쪽 사람들은 생각 안 하지? 이 자폐아들아. 너희가 기뻐할 때 패자들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못해? 너희가 높은 지지 맞았어. 승리했어. 그래. 근데 같이 기뻐하는 전 국민이 있으면 니네들도 더 좋잖아. 근데 왜 니네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니? 쪼잔하게. 너희들이 승자의 아량이 없어서 그래.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 분을 그 석방 못해.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니들은 기뻐서 술 처먹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다른 국민들은 분노와 우울과 깊은 증오감으로 그 기쁜 거에 대해서 더 증오감이 치솟는다고. 그게 분열의 정치가 끝난 거야? 분열의 정치를 니네가 더 크게 만드는 거지. 그게 광주 정신이야? 그따위로 하는 게? 그런 게 민주화 정신이야? 응? 그런 게 새 정치냐? 그런 게 전라도 정신이야? 너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며. 너희들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그러면 당당하게 상대방 진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지. 박근혜 대통령 하나가 뭐가 무서워서 못 풀어주고 너희들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내쫓는데 왜? 왜 그래? 그게 분열의 정치가 끝났다고 생각해? 문재인 씨는 계속해서 첫째는 역시 유능해야 한다. 유능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감금하는 게 유능한 건가? 박근혜 대통령님 무서워서 석방 못 시켜주는 게 그게 유능한 건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끄는 중추이자 두뇌인 청와대야말로 유능해야 한다. 그래 유능해지세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워하잖아요. 당신들은 머리보다도 가슴이 없어. 심장이. 인간은 심장이 있어야 되거든. 심장이. 따뜻한 심장이.
이제 모두 1년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서툴었네. 아, 이제서 인정하네. 지난 1년 동안 서툴었어. 자, 그러면 이제는 성숙해질 필요가 있죠? 문재인 씨, 성숙해지고 싶죠?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세요. 그러면 당신들 유능해질 수 있고 당신들 아주 서툴지 않게 일할 수 있어요. 당신들 지난 1년 동안 보라고 서툴게 한 것들 폭력적이고 폭압적이고 불법적이고 갑질적이고 아나무인적이고 오대 비리에 속하면은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김상조는 5대 비리 중에 4대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임명했잖아요. 교육부 장관 김상고는 표절을 했잖아요. 논문 3개를. 그러니까 3번 도둑질 했잖아요. 도둑놈을 교육부 장관에 앉히고. 그것은 서툴어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심장이 틀려 먹어서 그렇지. 그런 거는 유능하고 상관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지. 당신들에게는 정신과 영혼이 없어요. 두뇌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두뇌를 갖다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아무리 전 세계에서 유능한 사람을 청와대 비서진에 포용을 해도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을 석방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냥 악마예요. 악마. 인간이 아닌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해결하지 않고는 당신 문재인 씨의 그 업적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왜? 당신들이 두려워하고 있잖아. 매일매일.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니들 스스로 겁내잖아. 매일매일. 맨날 잠자고 나서도 겁내고 잠자면서도 겁내고 니네들은. 겁이 안 나면 니네가 감옥에 가둬두겠어? 겁나니까 가두는 거지. 니네가 스스로 겁내면서 그렇게 하면은 니네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문재인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강조하듯 도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문재인 임종석의 주사파 정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도덕적 흠결만 보여도 훨씬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 이거 어떤 사람이 써줬어요? 문재인 씨. 아주 뭐 그 정신이 도른 겁니까? 자뻑입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님 두려워서 석방도 못 시키면서 뭐가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돈 거죠. 돈과 거짓말과 조작 DNA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너무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 손석희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도 아닌데 거짓말로 최순실의 태블릿 PC라고 하고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한 것도 없는데 국정농단이라고 거짓말 치고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무슨 온갖 쓰레기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촛불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거짓말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높은 도덕성입니까? 시작부터 잘못돼 처먹었는데 시작부터 잘못돼 먹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기 때문에 정권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했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태생적으로 그런 DNA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당신들이 도덕성이 높아서 작은 도덕적 흥결만 보여도 질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질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도덕성 하는데 이 도덕성 얘기 나오면은 정규재, 복고일, 김진이 생각납니다. 이자들도 맨날 말만 꺼내면은 도덕성이 높아야 뭐 보수 우파가 사는 길 이러잖아요. 아, 문재인 씨도 보수 우파인가요? 아, 언제부터 문재인 씨가 보수 우파가 됐나? 아, 정규재, 복고일, 김진, 문재인 씨가 다 한 진영인가? 높은 도덕성과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하는, 아, 이 네 사람은 이제 손 잡았나요, 그러면은? 아, 손 잡을 수도 있었겠네. 이제 뭐 홍준표도 없겠다. 정규재, 복고일, 김진. 이 사람들 어디 언덕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럼 문재인 씨한테 언덕 비빌 수도 있겠네. 아, 그래서 그 코드로 도덕성이란 단어를 공통 분모로 해가지고 손을 잡은 건가? 라고 제가 소설을 써봅니다. 청와대 비서관들하고 장차관들 중에 5대 비리자가 많은데 그거 도덕성 높은 겁니까, 문재인 씨? 그리고 문재인 씨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청산, 부패청산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면 중요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걸 봐요.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잖아요. 이미 벌써 옛날부터. 그러니까 중요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앞으로 그런 것처럼 그래. 지난 1년이 다 그랬는데. 이미 벌써 당신들은 부도덕한 DNA를 갖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 국정과제를 실현 못하지. 그러니까 뭘 좀 아시긴 아시네. 도덕적이지 못하면 국정과제 실현하지 못한다. 이것도 뭐 정규제 복걸 김진이 알려줬나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하고 불법 구속한 거 그거 도덕적이었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 문재인 씨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요.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싶다고요. 그러면 말이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부터 예? 석방시키세요. 그게 당신의 도덕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6.13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 용지 QR코드 사용한 거 그거 도덕적이었습니까?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을 어겨가면서 QR코드 투표 용지를 사용한 게 도덕적이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 2월 24일 날 임기가 끝났는데 은근슬쩍 계속 청와대에 그렇게 점거하고 있는 거 그거 도덕적인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헌법이 규정합니다. 헌법이 바뀌면 대통령 임기 규정도 바뀝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임기 규정은 바뀌었죠.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로 임기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렇게 임기 규정이 바뀌려면 헌법이 그 전에 이미 바뀌었어야 돼요. 그런데 헌법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임기 규정도 안 바뀐 겁니다. 그게 법 상식이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면 문재인 씨 당신 임기는 2월 24일 날 끝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불법적으로 앉아 있어요? 그거 도덕적인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아무리 도덕 떠들어봐야 도둑질 하자에 도둑을 도덕이라고 잘못 발음한 건 아니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도둑질을 하고 도덕적 가치를 더 높게 존중하는 도둑놈의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작은 도둑질을 하다 걸리면 훨씬 많은 질타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 행동을 해야
중요한 국정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혹시 그런 거를 발음을 잘못하거나 덕자를 득 이걸 잘못 써서 그런 건가요? 제가 그렇게 소설을 써서 본 겁니다. 하도 우리 문재인 씨의 그 연설문을 작성하는 비서관의 수준이 하도 없어가지고 혹시 그런 거는 아닐까라고 제가 소설을 써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씨는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태도라며 정치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동떨어진 것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겸손한 태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저렇게 감금 구속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까?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바코드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우격 따짐으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으면은 그 반대 패배자들에 대해서 소수의 패배자들에 대해서 아량을 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겸손한 태도 아닙니까?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겸손한 태도가 없잖아요. 갑질적 태도를 더 보여주고 있잖아요. 폭력적 태도를 갖추고 있잖아요. 저 30몇 킬로그램밖에 안 가는 연약한 한 여인네, 나이도 많고 어디 도주할 데도 없고 가족도 없는 저 죄도 없는 그런 한 여인네를 왜 석방을 못 시키냐 이겁니다. 당신은 많은 권력을 가졌고 선거에서도 엄청나는 승리를 얻었고 많은 거를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무섭습니까? 100개를 다 가지고 싶습니까? 예? 93%의 지지를 얻는 것은 마음에 안 찹니까? 93%가 아니라 99% 내지 100%를 가져야 그때야말로 겸손한 태도를 갖출 겁니까? 여보세요. 100%를 갖추면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상대방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겸손이 안 나와요. 북한 김정은은 100% 지지를 받죠? 북한 김정은이 겸손한 거 봤어요? 박수 잘못 치면은 그냥 고사포로 쏴서 죽이고 자기가 연설할 때 꾸벅꾸벅 좀 졸면은 그냥 아오지 탄광 보내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언제 겸손한 태도를 보이려고 그럽니까? 문재인 씨. 예? 100% 지지 얻은 다음에 93개를 가졌으면 7개 가진 그 작게 가진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량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세요. 그게 당신의 노후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덕을